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려면 시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사회평가의 척도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BS 무료학교 사회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재밌는 우화를 하나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임금은요, 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으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포도주를 쏟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그 아주 그 무서운 무사를 옆에다가 붙인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를 쏟는다면 막 이렇게 칼로 이제 목을 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청년은요, 오로지 그 포도주 잔만 보고 이게 쏟아질까 노심초사하고 임금님 앞에 왔지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자, 너는 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오로지 포도주 잔만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성공이라는요, 그 자기가 목표로 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 오로지 앞을 보고 매진하는 것, 이런 교훈을 이제 우리 오늘 이 우화에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인내가 이렇게 부족할 듯 보이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력 이런 부분들도 약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런 어떤 우화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한 길을 걷게 하고 또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참 재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그런 문화의 개념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문화, 우리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문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그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어떤 그림이에요? 야해요? 그냥 야한 걸로만 보이세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보면 여기 수갑도 채워져 있고 이 여성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감옥에서 감시를 하는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렇죠. 간수들이 쳐다보고 뭔가 감옥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하다라는 상상했던 거와는 다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포르노그래피가 아니고요, 루벤스의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노인은요, 독재 정권에 투항하다가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됐죠. 독재 정권에서는 총살시키기도 아까워가지고 굶겨 죽이기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노인이 이렇게 몸이 부었습니다. 며칠을 굶으면 살이 빠지지만 아주 오래 굶으면 붓죠.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노인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출산한 지 한 2주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젖이 굉장히 풀었죠. 그래서 이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면회가 이제 허락되자 감옥에 찾아와서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에 핏발이 쓰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뭐가 두렵겠고 뭐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서 푸른 젖을 아버지에게 먹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림이에요? 성스러운 성화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았던 것에 대한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화적 텍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가 영화라든가 그 밖에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점부터 제가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과 거짓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은 우리 문화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는 눈하고 우리가
함께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이 문화 속에 내재한 의미, 여기에서 겉으로 봤을 때의 드러난 모습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참과 거짓은 어디 있는가, 참을 찾을 수 있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이제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화와 함께, 그 문화 텍스트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눈을 뜨면 모든 것들이 다 문화적인 생산물들이죠. 그죠? 자, 문화를 또 누가 만들죠? 우리가 만들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문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화란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문화를 문명 있죠? 문명과 동일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문화를 물질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면에 이렇게 국한시키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를 정신적인 것에도 얘기합니다. 자, 뭐 우리 유교라든가 이런 관념적인 문화도 문화일 수가 있고요. 아까 물질적인 것은 의복이라 뭐 음식 문화, 또 의복 문화를 복식 문화라 그러죠. 또 사람이 사는 그런 건축 형태, 그 주거 문화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물질 문화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질 문화에 한정시키기도 하고 또 정신 문화에 한정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한마디로 문화라는 것은 딱히 정의할 만한 그런 개념이나 용어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인간이 여러 인종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다 다르듯이 그렇게 많은 우수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의 개념은요, 재미있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개념이 변해왔다는 거예요. 자, 반세기 전만 해도 아예 대중문화, 퍼퓰러 컬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접하는 문화들을 우리는 흔히 대중문화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는 이제 청소년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터넷을 비롯한 뭐 채팅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대중문화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대중문화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반세기만 해도. 그냥 문화라 하면 어떤 것을 문화라고 했냐면 아주 고급적인 문화, 우아한 문화죠. 이런 클래식이라든가 또는 뭐 고흐의 그림이라든가 뭐 궁정에서 이렇게 파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문화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더라도 위대한 작품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그런 생활 범주, 뭐 예를 들어서 백작들이 입는 옷이라든가 백작 부인이 사용하는 뭐 마차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라는 얘기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급 문화만이 문화인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고급 문화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만을 문화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반세기 전만 해도.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는 우리들이 대중들이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었겠죠. 그렇죠? 시민들이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문화는 오직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었고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향유되었으니까요. 그렇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이런 우리와 같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낮춰서 내려왔는가? 자,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심심할까봐 제가 음악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실까요? 잘나면 잘났지 못나면 못났지 유행가도 내 가사로 사랑과 이별을 노는구나 그 시절 그 노래 가슴에 와닿는 당신의 노래.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대중음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 구체적으로 발라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아버님 뽕짝, 지루박 이런 거 좀. 그렇죠. 앞에 나온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으시죠? 네. 그렇죠. 두 번째 나온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음악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수준에 맞는 그런 음악을 우리는 이제, 대중음악이라고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음악을. 자, 그렇죠.
바하나 베토벤 같은 클래식 음악을 우리는 고급 문화 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텍스트는 물론 교과서만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일정한 형식이 갖춘 장르들, 예술 작품들 이런 거 다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고급 문화 텍스트라고 그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는 대중문화 텍스트라고 하죠.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노래방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죠. 자, 이렇게 문화가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것을 우리는 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화가 미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중과 함께하는 인류학적 개념, 즉 삶의 방식으로서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삶의 방식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삶의 방식.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자녀들의 문화인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문화가? 네. 그 삶으로서의 문화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 그 자체도 내 자녀들의 문화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러한 정의, 즉, 삶으로서 방식, 삶의 방식으로서의 정의에 우리가 살펴보자면, 여기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겠습니다. 자, 사람들이란 누구나 다 삶의 방식을 지각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미적 관습을 거부하는 전위예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수유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는 또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는 젓가락이 어때요? 중국, 한국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있죠.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데 우리나라 젓가락은 어떻습니까? 길이가. 중국 젓가락이 제일 길죠.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니까 길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 젓가락은 밥이 이렇게 막 퍼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선 그래 젓가락이 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젓가락은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삶의 방식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문화입니다. 저희들의 문화죠. 자, 이제 이런 문화의 개념이 미학적인 방법에서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화란 바로 인간 삶의 총체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행동적이고도 규범적인 것 전체 다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문화 어렵지 않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아까 얘기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를 어떻게 구분해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조금 이제 구분의 기준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설명하면 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분할 때 우리는 흔히 그 문화 텍스트의 특성, 그 성격에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화 텍스트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문화 텍스트, 예술 작품이 위대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관객들, 보는 사람들 또는 아까 그림을 보는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이 작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 작품의 가치라든가 그 문화의 가치가 결정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거리를 걷다가 이 사과 상자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쓰레기죠. 네. 그런데 그런 사과 상자 더미가 미술관에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작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변기죠. 자, 이 변기가 미술관에 왔어요. 미술관에 와서 분수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변기가,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바지춤을 이렇게 하고선 했던 변기가 아니라 이제는 작품으로서의 변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예술을 풍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 문화와 관련한 이런 부분이 대중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안동 하회마을이 있고요.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고궁이나 전통문화재가 우선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하면 우선 한글 문화, 궁중 문화, 한식 문화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지탱해온
고유한 문화로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술잔 돌리기, 술 권하기 같은 어떤 술 문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만 많이 보편되어 있는 그런 인터넷 문화 같은 게 생각납니다. 군대 문화 비롯해서 좀 전통적으로 약간 좀 권위주의적인 좀 문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선 군대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군 입대 의무제로 우리나라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회나 학교와는 다른 독특한 군대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교통질서 문화를 들 수 있는데요. 좁은 국토에 넘쳐나는 자동차 때문에 10부제 운행에 동참해야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문화입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우아한 그런 문화, 고급 문화라는 그런 그 개념이 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자, 우리가 대중매체, 흔히 신문 같은 데 문화란 또는 문학의 소식 이런 데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군대 내무반의 이야기라든가 또 우리 우리 마을의 어떤 두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그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가 나기보다는 그 우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아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문화가 그 현실로부터 어떤 휴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교양으로 여기는 생각이 많이 깔려져 있다는 거죠. 문화 그러면 곧 교양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은 삶과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가 평범한 일상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일상이 곧 아까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밀접하고 나의 삶, 어머니 아버지의 삶과도 밀접하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를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을 봤던 것처럼 꼼꼼히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본다는 것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 밴 의미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의미, 내 자녀가 지금 어떠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문화를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꼼꼼히 본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화를 꼼꼼히 한 번쯤 성찰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대중문화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는 그런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어떤 가부장적 성의식 구조라든가, 또 우리라는 개념 알죠? 네. 우리라다 보니까 이런 집단체적 그런 의식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논리들, 또 국가가 개인에 우선하는 그런 애국주의라든가 또는 가족중심주의 이런 부분들이 대중문화에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다양한 문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벗겨내는 게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눈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러한 그런 의식구조, 말씀드린 한국의 지배적인 그런 의식구조가 우리도 모르게 그 그림에서 보아졌듯이 그냥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당연히 포르노그래피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본질을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올바로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문화 텍스트를 다시 쓰기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쓰기라는 것은 거기 아이들에게 어떤 소설이 있을 수도 있고 드라마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줄거리를 너 나름대로 다시 쓰게 해보는 것, 너의 시각으로 쓰게 해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읽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학급에다가 토끼와 거북이 동화 알죠? 어떤 내용인지 알죠? 토끼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거기에? 토끼가? 재빠른 토끼? 그런데 게임에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느린 거북이 게임에 이겼죠. 예, 그렇게, 그 텍스트 속에서는 이분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 부지런과 느림, 이렇게 이분법으로 적대시의 관계에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이들에게 다시 쓰기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윈윈한 거죠. 서로 승리한 거죠. 행복하게 들어왔다라고 쓰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었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다시 쓰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화적 텍스트를 한 번쯤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소한 문화 현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진지함, 아까 얘기하는 본질들, 의미를 찾아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자녀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혹시나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채팅들 많이 하잖아요. 메신저 많이 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많이 합니다. 게임에서 뭐 그 사이버 머니도 벌기도 하고 또 뭐가 있겠죠? 휴대폰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래 문화라고 하는데 또 자기에게 맞는 아이들끼리 그 친구 뭐 몇천 하기도 하고 그 개인 홈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직접 같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죠. 이제는 아이들과 이렇게 무릎 학교의 의미 알잖아요. 무릎을 낮춰서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서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문화 현상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당연하게 보여진 것들을 우리가 아까 비판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진지함을 찾아내는 노력, 그리고 거짓과 본질을 가려내는 그런 눈들 있잖아요. 네. 그것을 좀 알려주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의 내용이 이런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단다.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것은 문화를 스스로 학습해 가는 거거든요. 네. 문화를 그냥 우리가 아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문화를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비판적으로 눈을 기른 그 자녀들의 이렇게 자녀들이 컸을 때, 성장했을 때 자신에게 접해오는 대중문화를 대하는 그런 부류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예방주사라고 표현합니다. 예방주사. 그냥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함께 그런 문화적 텍스트를 드라마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어머님들 우시지 마세요. 감정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냉철하게 왜 우리 집하고 똑같은 가정인데 저기 어머니는 항상 우아한 홈드레스를 입고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자꾸 문제를 삼아주는 거예요. 우리 집 가정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편하게 트레이닝복도 입으시고 편한 옷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바르게 보는 눈. 거기는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아이들이 문화적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을 부모님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예방주사거든요. 어렸을 적 그런 예방주사를 맞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라도 사이버 중독에도 안 빠질 테고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자녀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가정 밖에서 약간 좀 거시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다른 가정과 또는 약간 좀 단체적인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들 아시는 거 있는가요? 혹시 직접 해보신 거? 구민축제요. 그렇죠. 구민축제들. 구민축제. 지역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축제, 어머니 아버지만 가시게요? 아니, 애들 같이 가야 되겠죠.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요즘에, 구청마다 문화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의 집 가보면, 여기 여러 가지 문화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화도 상영하고요. 다른 나라의 의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들이 많으면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그 문화가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미디어 교육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어떻게 하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는가, 뭐 어떻게 하면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문화예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지 프로그램에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가서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캠프라고 또 있습니다. 뭐 다녀온 분도 계시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갯벌 캠프, 갯벌에서 있는 생태 문화 캠프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녹색 운동과 아울러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체험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학습도 우리 자녀들만 그냥 덩그러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과 시간 나시면 꼭 함께 하세요. 아이들에게 추억은요, 아이들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갖는다는 것은 그 아이 나름대로의 삶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줘요. 제가 한 일화를 소개하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런 과학자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과학자는 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제 소녀였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항상 천체 관측하는 거 있죠. 망원경을 이렇게 사가지고, 밤이면 옥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저 별은 네 별, 이 별도 내 별, 그런 게 아니라, 저 별은 예를 들어서 뭐 처녀자리인데, 처녀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쫙 아름답게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추억은요, 그녀의 어떤 희망과 또 이런 목표가 되어가지고, 결국에 아주 유명한 천체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에게 추억을 많이 주는 거는 가능성을 많이 열려주는 거하고 같고요. 그 아이에게 아주 삶의 또 의미로서의 그런 문화를 아름답게 구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함께 또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문화를 사랑하고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또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강의를 소개할 때 어떤 청년이 왕을 찾아가서 우화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한 길을 갈 수 있게 옆에서 조언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자신의 자녀와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는 그런 우리 국가의 발전에도 아주 지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만 아니죠. 우리 아버님들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셨겠죠? 네. 자, 문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문화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삶의 또는 나의 의미로서의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